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8시 46분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행렬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행렬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행렬을 함수로 만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렬을 함수로 만든다는 뜻은 행렬의 엘리먼트가 그냥 스칼라 값이 아니라 함수로 구성된 행렬을 말하는 겁니다. 함수로 구성된 행렬을 구현할 수 있으면요, 굉장히 넓은 범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정도 준비를 해서 함수로 구성된 행렬을 드디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부정연립 방정식을 풉니다. 부정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고유치, 고유벡터 이런 거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비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고요. 선형 방정식뿐만 아니라 비선형 방정식도 풀 수 있고요. 미분 방정식뿐만 아니라 미분 연립 방정식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구성된 행렬을 구현하려고 지난 4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부정연립 방정식을 풉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C++, 17, 20, 23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해갖고 무려 187개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187개의 동영상 속에는 제 알고리즘의 상당한 부분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구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 알고리즘의 상당한 부분은 for workers와 for stallion으로 작동되는데요. for workers와 for stallion은 C++ 표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C++ 표준에 들어있지 않지만 C++ 언어를 확장해서 C++ 표준 내에서 작동하도록 제가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이 for workers와 for stallion이 없으면 컴파일 타임에 루프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187개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for stallion, for workers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동영상 시리즈 놓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미분기하 및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016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 고급 연산자 오버로딩, 이 동영상에서 리커션 회귀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질 때 연산자 오버로딩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전 동영상에 계속 이어 촬영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17 이렇게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제가 이 폴더에다가 이 PDF북을 붙여넣는데요. 이 PDF북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속에 최신 C++ 익스텐션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 파일로 포함되어 있고요. 다시 상위 폴더로 돌아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를 열고 017 폴더를 선택하고 New File Equations.cpp를 엽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cpp 파일에서 이 부분을 파일까지만 복사해서 새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닫아도 됩니다. 제가 여기에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Peter V. O'Neill 이 PDF북을 열었습니다. 이 PDF북은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Peter V. O'Neill 6판입니다. 이 책에서요, 이 버튼을 누르고 이 탭을 누르면 챕터 파트 2
Vectors and Linear Algebra가 나오고요. 여기서 챕터 7에 Matrix and System of Linear Equation 있고, 여기에 Solution of Homogeneous System of Linear Equation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론을 잘 읽어보시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274페이지에 example 7.24가 있습니다. 이 example을 보면요, 변수가 x1, x2, x3, x4, x5 5개의 변수인데 주어진 식은 3개입니다. 5개의 변수에 대해 3개의 식이 주어졌는데요. 이런 식을 풀려면 식의 개수와 변수의 개수가 같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x4와 x5를 상수로 보고 문제를 풉니다.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푸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냈고요. 이 문제는 Advanced Engineering by Peter B. O'Neill 6판이고요. 페이지 274, example 7.24입니다. void 페이지 274, example 7, 24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int main 이 함수를 복사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글꼴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auto y1은 auto x1, auto x2, auto x3, auto x4, auto x5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정의합니다. 리턴을 하는데 x1 빼기 3 곱하기 x2 더하기 x3 빼기 7 곱하기 x4 더하기 4 곱하기 x5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을 정의했는데요.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은 같은 방식으로 제가 미리 타이핑 했습니다. 그래서 y1, y2, y3는 여기에 있는 부정, 선형, 연립 방정식을 나타내고 주어진 변수의 개수가 5개인데 식은 3개입니다. 이거를 일단 행렬로 만들어내는데요. auto A 이렇게 하고 CNA create static matrix 3개의 식 하나의 열 이렇게 하고 y1, y2, y3 함수로 된 행렬 A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새로운 함수 이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create column matrix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거를 제거해도 위의 식과 아래 코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함수 y1, y2, y3로 구성된 열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y1, y2, y3는 람다로 만든 함수입니다. 이 식을 풀려면 식의 개수와 변수의 개수가 같아야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x4와 x5를 고정시킵니다. auto b 하고요. a에서 fix parameters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 오는 0은 x1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오는 0은 x2를 나타내고 세 번째 오는 0은 x3를 나타내고 x1, x2, x3는 고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네 번째 오는 1은
x4를 고정시키겠다는 뜻이고, 다섯 번째 오는 1은 x5를 고정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정시킬 때 여기다가 오토 x4는 16.0으로 놓고요. 오토 x5는 16.0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x4와 x5를 여기다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 이 첫 번째 오는 0은 x1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오는 0은 x2를 나타내고, 세 번째 오는 0은 x4를 나타내고, 0은 고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뒤에 오는 1, 1은 x4와 x5를 순차적으로 고정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고정시킬 때 x4의 값으로 16, x5의 값으로 16 이렇게 넣어서 고정시키겠다는 뜻이고, 전체 C의 개수가 3개이고 변수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x4와 x5를 고정시키면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솔루션 이렇게 해서 B를 솔브 리니어 이렇게 하면 x4와 x5를 고정한 이 행렬 B를 풀어줍니다. SED cout solution 이렇게 해서 solution cpg endl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인텔 컴파일러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cd 017 매트릭스 이렇게 하고요. ICX CL QSDD C++20 EHSC FNO SQL 이 소스 코드 파일이 equations.cpp고요. i.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i 이렇게 보면 값이 22 8 2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식에서 x4와 x5를 각각 16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이 22는 x1의 값을 나타내고요. 마이너스 8은 x2의 값을 나타내고 2는 x3의 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식에서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 이 x의 값이 나타나 있는데요. 알파와 베타가 각각 16이면 알파와 16이 상쇄되고 베타와 16이 상쇄돼서 35에서 13을 빼면 값이 22가 나오고요. 알파가 16이고 베타가 16이니까 알파와 16이 상쇄되고 베타와 16이 상쇄되면 마이너스 28에서 20을 빼면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x3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7에서 9를 더하면 2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요. 좀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x는 이렇게 해서 열 벡터로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5로 x 하고요. 행렬 a를 캡처합니다. 이 행렬 a는 함수 y1, y2, y3를 열 행렬로 만든 것입니다. a를 캡처하고 오토 x4, 오토 x5 이렇게 람다를 만드는데요. 세미콜론 잊어버리면 안되고 오토 b는 a를 fix parameters 이렇게 하고 x1은 고정하지 않고요. x2도 고정하지 않고 x3도 고정하지 않고
x4와 x5를 고정한다는 뜻이고요. 여기다 x4와 x5를 제공하고 오토 우리가 B에서 x4와 x5를 고정을 했기 때문에 리턴 되는 값은 x1, x2, x3 이고요. 이 값은 B를 솔브, 리니어, 선형 방정식을 푼 겁니다. 리턴을 하는데 std, array 이렇게 해서 x1, x2, x3, x4, x5 이렇게 해서 리턴합니다. std, cout, x 이렇게 하고요. std, array, x4, x5는 고정이 되었고요. 이 x에다가 x4와 x5 값을 제공해서 cpg, ndl 여기다 제가 l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빌드해 보겠습니다. 다시 빌드 했고요. cls i 이렇게 보면 여기에 equal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은 빼고요.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시 빌드해 봅니다. cls i 이렇게 보면 x4와 x5가 16일 때 전체 솔루션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x4 자리에다가 0.0을 넣고요. x5 자리에다가 16을 넣겠습니다. 이때 같은 타입으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16, 0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 풀어보겠습니다. cls i 이렇게 보면 x4와 x5의 값에 따라 x1, x2, x3가 문제가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x4가 16일 때 이 식에서 알파가 16이고 x5가 0일 때 베타가 0일 때 35,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7, 35,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으로 진행하기 전에요. 컨셉트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요. 이 식에서 계산되려면 x4와 x5는 같은 타입이라야 계산됩니다. 같은 타입으로 구속력을 주려면요. 꺽쇠를 만들고 cpt 예를 들어서 numerical c라는 컨셉트를 타입으로 정의하고요. 이 타입을 오토 자리에다 주게 되면 x4와 x5는 숫자라야 하고 같은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구속력을 줍니다. 두 타입이 같은 타입으로 구속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컨셉트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그 기능을 제어할 수가 없으면 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그 말에다가 rain, 고삐를 달아서 통제할 수 없으면 그 말을 탈 수 없는 것처럼요. C++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셉트가 없으면 템플레이트 파라미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 영어 채널인데요. 저 영어 채널에서 컨셉트를 찾아보면요. 28개의 동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컨셉트에 대해서
영어 채널에서만 28개의 동영상을 촬영했고요. 한글 채널에서도 많이 촬영했습니다. 2019년 9월 C++20이 도입되기 한참 전에 제가 컨셉트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컨셉트를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함수 이름을 to로 변경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N하고 여기에 붙여놓고 이거는 잠시 디세이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당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전체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바로 넣고요. 이거는 콤마로 처리합니다. 오토 y1은 필요 없고요. 람다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바로 보냅니다. 여기에 콤마로 수정해주고 끝에는 줍니다. 이제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오토 솔루션 for x4, x5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데요. A에다가 solve linear 하는데 x1, x2, x3는 고정하지 않고 x4와 x5만 고정하는데 x4와 x5를 고정하는데 값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토 x4는 16.0, 오토 x5는 16.0 이렇게 한 후에 std cout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오고요. 여기다가 오토 x45 cpt make array 이렇게 해서 x4와 x5를 제공하고 여기다가 x45 이렇게 해서 이 solution for x4, x5 이 자체는 람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x4와 x5 값을 제공하고 cpg endl 이 경우에는요 x4와 x5를 고정을 하는데 x4와 x5 값을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풀고요. 이 자체는 식입니다. 이 값을 출력해 버리면 x4와 x5 값을 나중에 제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합니다. cls i 해보면 x4와 x5가 16으로 고정되었을 때 x1, x2, x3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식에서요 아래로 붙여놓고 x1과 x3를 고정하겠습니다. x1을 고정하고 x3를 고정하고 x4와 x5는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아래에다 붙여놓고 x1은 아무런 값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x3도 아무런 값을 넣습니다. 2.0 이거는 x1, x3의 값이고요. x1, x3의 값이고 solution for x1, x3에서 x1과 x3를 고정을 해서 이 자체는 식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번에는
solution for x1, x3, x1, x3, x13, x1, x3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다시 빌드합니다. CLS I 이렇게 보면 이 경우에는요 x1과 x3를 1, 2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은 x2, x4, x5의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요 이런 부정방정식을 굉장히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은 닫습니다. 컨트롤 홈 하고요 새로운 링크를 붙여놓습니다. 제가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180개 이상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거는 한글 채널이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C++ 컨셉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컨셉트가 있으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고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면 제가 금방 보여드린 이런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집니다. 부정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문제를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내려가 보면 Describing the Solution 해갖고 여기에 부정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이 부정방정식을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식을 나란히 나타내었습니다. void indeterminate system of linear equations 새로운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지금부터 이 식을 정의하는데요. auto a는 cna create column matrix 이거는 함수입니다. 여기다가 x 더하기 3y 빼기 2z equals 5 이 식을 쓰는데요. auto x, auto y, auto z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능한 컨셉트를 쓰세요. std floating point type 이렇게 하고요. 이 타입을 이용해서 auto 대신에 이 타입을 쓰는 게 좋습니다. return x 더하기 3 곱하기 y 빼기 2 곱하기 z 그 다음에 이 5를 왼편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콤마 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3 곱하기 x 더하기 5y 더하기 6z 이 7을 좌변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위로 좀 스크롤하고 지금 이게 함수의 아규먼트로 람다를 보내기 때문에 끝에 콤마는 지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렬 A는 칼럼 매트릭스이고 변수가 3개인데요. 식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변수 하나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z을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auto 솔루션을 만드는데요. A에서 solve linear 하는데 첫 번째 오는 거는 X고요. 두 번째 오는 거는 Y고 X와 Y는 고정하지 않고 Z만
고정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 A에서 X와 Y는 고정하지 않고 Z만 고정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오토, 솔, 포, Z 이렇게 해서 이 솔루션을 캡처하고 CPT, 플로팅, 포인트, 타입, 컨셉트 쓰는 것을 습관화 들이는 게 좋습니다. 타입 이렇게 하고 X 값을 제공하고요. X 값을 제공했고 이 자체는 람다입니다. 좀 들여내어 쓰고요. 여기다가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바꿈 했고요. 이 플로팅 포인트는 CPT가 아니고 스탠다드입니다. SED 스탠다드이고요. 오토 X, Y 이렇게 해서 이 솔루션에다가 Z 값을 제공하면 XY가 나옵니다. 리턴을 하는데 SED array X, Y, Z 이렇게 해서 람다를 하나 만들었고요. SED cout sol for Z 여기다가 Z 값을 출력해 보고요. 여기다가 오토 Z은 1.0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sol for Z 하고 Z 값을 제공하고 cpg and L 이렇게 해서 식을 다 풀었는데요. 다시 한번 빌드 합니다. cls I 해보면 Z 값이 1일 때 이게 Z 값이고요. X는 마이너스 8이 나오면 맞고요. 마이너스 8이 나왔고요. Y 값은 Z이 1일 때 5가 나오면 값이 맞습니다. 이 부정방정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정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요.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은 애들 장난입니다. 이번에는 이 행렬에서요. X를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오토, 솔루션, YZ 이렇게 하고요. A에서 솔브, 리니어, X를 고정하고 YZ은 고정하지 않습니다. 포, 인트, X는 0에서 X는 예를 들면 10, X는 1씩 증가하겠습니다. 오토, YZ은 솔루션, YZ에서 X 값을 제공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빌드하면 빌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렬 A를 정의할 때 각 엘리먼트가 함수인데 플로팅 포인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로 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플로트나 더블인데 더블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std cout x가 x일 때 y와 z 값은 yz, cpg, and 이러한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루프를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I x 값이 변함에 따라 yz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추적할 수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풀므로써 오퍼레이셔널 옵티마이제이션 또는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연립 미분 방정식까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요, 컨셉트를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이 플레이리스트에서도 187개의 동영상을 통해 C++ 컨셉과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과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 놓치지 마세요. 아깝잖아요.